안녕하세요. 나도 가자 스카이. 자소서를 처음 쓰는 학생들을 위한 개념 강의 세 번째. 오늘은 1번 문항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문항을 보면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게 1번 문항이에요. 특히 1번 문항은 2, 3번 문항에 비해 쓰기가 까다롭게 느껴지고요. 그럼 실제 1번 문항을 보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그럼 대부분 학업, 학습 경험, 내신 성적 올린 것을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이면 내신 성적 이렇게 올린 거를 중심으로 쓰면 될까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수학 등급 올린 걸 쓰라고 했다. 아니면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가 올랐는데 이런 걸 써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이 많거든요. 학업, 학습 경험을 내신 성적 올리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동안 학업, 학습 경험이 모두 학교 성적 올리기, 모의고사 성적 올리기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실제 내용을 보면 내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문제집을 풀고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적이 향상돼서 수학 교과에서 1등급을 유지했고 수학 경시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내신 성적 올린 거 잘 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려대 입학처에서는 이걸 어떤 사례라고 했냐면 NG 사례라고 했어요. NG 사례라는 거는 결국에 이렇게 쓰지 마세요 하는 뜻입니다. 또 다음 사례를 보면 자율학습을 통해서 매일 2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계획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피드백, 그리고 방과 후가 끝나고 나서도 하루에 수학 문제를 20문제 이상씩 꾸준히 풀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내신 성적도 1등급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코멘트를 보면 학교 생활의 성실성 외에 다른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모의고사 성적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평가에 미반영된 사례입니다. 이걸 봤을 때 성실성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자기소개서에 기본 점수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예시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틀린 문제 복습,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고자 풀이 과정 정리하고 최소 3번 이상 틀리지 않을 때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대학교에서의 평가는 자기소개서 1번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작성한 점이 아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아쉽다는 거? 아쉽다는 게 결국에 이거예요. 영어 교과 성취가 3.2등급이다. 아쉽다는 거는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이 말이겠죠.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기부나 내신 등급은 이미 결과가 나왔기에 아쉽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하고 제출하는 건데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다음 사례를 또 볼게요. 비슷합니다. 코멘트를 보면은 학습 방법만 강조돼 있어 아쉽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학종을 지원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내가 받은 내신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수많은 경쟁자를 이겨야 하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아쉽다는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고 내신 5등급이 인서울 한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그럼 내신 2, 3등급 학생이 한 명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붙고 왜 떨어졌을까요? 바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서 그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간혹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내신 성적 올리는 거 이러는 걸 가지고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내신 성적 올리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그럼 무엇을 써야 할까요? 자기 자신의 주도적인 학습 태도, 적극적인 방과 후 학교 참여 활동, 그 다음에 수행평가 과제, 토론대회 준비 과정, 독서 활동 등을 통해서 어떤 걸 써라? 지적 깊이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재는 알겠는데 지적 깊이를 더해가는 모습이라니 조금 아리송해요. 다른 대학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동국대 입학처를 보면은
먼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습법, 학습 플래너 사용법 등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학생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 그래서 불필요하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보면 수업 참여, 수행평가, 과제, 주도적인 학습 태도, 적극적인 방과 후 학교 참여,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소재를 지금 찝어줬어요. 이런 소재로 쓰면 됩니다 하고 또 예를 들어줬는데 토론대회 준비 과정에서 지적 깊이를 더했던 학습 경험, 여기서도 지적 깊이를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을 통한 전공 학습 경험, 과제를 통한 학습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독서, 과제 이런 게 전부 다 소재가 되겠죠. 그 다음 고려대학교 입학처를 보면 마찬가지로 내신 등급 상승,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실적 나열하는 거는 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를 보면은 학문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 자신만의 학습 방법,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성취를 이룬 뜻깊은 경험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지금 잘 써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너무 추상적으로만 얘기해줘서 좀 아리송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서울대 입학처가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서울대 입학처를 보면 수업을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을 되찾아본 경험,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 이걸 지금 제시했어요. 결국에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합격하려면 이런 걸 써야 한다는 거겠죠. 다음은 서울대 입학처에서 공개한 사례를 볼게요. 이 학생은 파동의 간섭, 교과 공부를 하면서 공명 현상을 배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고 기사를 접하고 나서 이를 기회 삼아 고층 건물에 생기는 공기의 와류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교과 수업 되겠죠. 교과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고 거기서 흥미가 생겼고 이제 심화 탐구를 했어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럼 다른 거 하나 더 볼게요. 이건 동국대에서 나온 사례인데 보면 실생활 적용을 위한 쌀뜨물 발효의 효능 탐구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좀 생략된 게 너무 많아서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서울대 국사학과 자기소개서예요. 보통 국사학과라고 하면은 국사랑 관련된 거를 1번에 써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공정무역에 대해서 썼습니다. 국사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하고 서울대에서 잘 쓴 자기소개서라고 이렇게 보여준 게 이 공정무역 자기소개서입니다. 1번은 말 그대로 학업 노력 학습 경험, 전공 적합성보다는 자기 스스로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잘 드러낼 수 있으면 됩니다. 보면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경제 교과서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읽었어요. 짧은 토막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교과 수업에 충실함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교과서 짧은 토막글까지도 이렇게 잘 읽어보는 학생이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나서 공정무역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옆에 거랑 매치를 한번 해볼까요?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그렇죠? 교과서를 보고 나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읽어보니까 공정무역에 대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지금 느껴지는 거죠. 책에서 말한 거는 공정무역은 이미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의 하나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인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공정무역이란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인데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 거네요. 그리고 그 사례를 이렇게 잘 적어 주었고요. 이렇게 패단에 대해서 알고 나서 경제 시간에 발표 수업을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 큰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 또 문제점을 찾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공정무역은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을 초래하는 어떤 문제점, 근원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지금 이거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교과 수업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 그리고 여기 이쪽을 보면은 완성, 성찰 같은 게 잘 나왔어요. 예, 이게 어떤 거예요? 배우고 느낀 점이 되는 거겠죠. 이 밑에도 배우고 느낀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데카르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말했듯이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져보는 학습 태도. 지금 이 글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는 공정무역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항상 어떤 것에 대해 의문점을 던져보는 학습 태도를 갖추고 있고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도 찾아보면서 교과서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이면이나 근원적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학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번을 작성해야 잘 쓴 1번이 된답니다. 그래서 1번을 쓸 수 있는 소재를 정리하면은 학업 중 생긴 호기심 해결, 어려움 해결, 수행평가, 과제, 발표, 협동수업, 동아리, 독서활동 중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교과서, 심화수업, 학교 특색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활동, 토론대회, 준비과정, 각종 대회 준비과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보다 더 중요한 건 교과 수업 내용을 넘어서 스스로 찾아보는 모습, 궁금증을 해소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온 소재를 찾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나도 가자 스카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블로그에 더 많은 예시와 자료, 합격 내신 등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